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고음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에 고음 연습법 몇 가지를 공유하는 영상을 아마도 작년에 올렸는데요. 막상 영상으로 정확하게 고음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번 영상에는 일단 고음과 저음에 관련된 물리적 법칙을 설명하고 그 지식을 통해 자주 받는 고민이나 질문 몇 가지를 또 답해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어떻게 연습에 응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으로 돌아가서 소리 아주 기초적인 요소인 주파수, 이제 영어로는 frequency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중간도를 불면 그 음의 진동수는 약 175Hz입니다. 이 진동수를 2배로 늘리면 세책한 도가 약 349Hz로 나오고 또 2배를 더 높이면 오선지 위에 쓰인 도가 689Hz로 나옵니다. 어떤 악기나 소리든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주파수죠. 그럼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이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딜까요? 우리 입술의 떨림 또는 이제 버징이죠. 입술이 더 빨리 떨릴수록 진동수가 높아지며 고음이 나는 것이고, 반대로 같은 간격의 시간에 입술이 더 느리게 떨리면 저음이 나는 것입니다. 고음을 볼 때 특히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잘 살려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내보내는 공기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아가는 공기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 동시에 너무 경직되지 않고 잘 떨릴 수 있는 입술 주법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요소인 공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여 마신 공기를 작은 구멍으로 내보내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생기고 빠르고 차갑게 나가는 공기에 의해 입술이 빨리 떨리면서 고음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빨대를 물고 숨을 내쉬면 많은 양의 공기가 좁은 공간으로 나오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압력이 생기죠. 우리가 일부러 빠르게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기의 속도가 붙고 또 공기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속도와 온도에 이어 공기의 두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면발에 비교하자면 저음은 두께가 넓은 이제 메밀면에 가깝고, 고음은 반대로 제일 가늘은 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음이 나가는 공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아야죠.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저음은 더 많은 공간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백열 전구의 빛과 같고, 고음은 레이저 포인터 같이 아주 가늘고 강렬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본인 입술에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을 해보세요. 미끄러지듯이 빨리 나아가나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그리고 약간 이상해도 공기의 두께에 대해서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일단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빠르고 압력이 센 공기가 입술로 만들어진 좁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그 모양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근육을 단련시켜 줘야 합니다. 이건 목, 볼, 어깨 등 버진과 전혀 관계없는 부위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아주 미세한 근육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번 비유하자면 역도 선수에게 필요한 크고 파워풀한 근육이 아닌 이제 체조 선수에게 필요한 더 견고하면서 유연한 근육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부분은 유연하면서 동시에 주법을 잘 유지시키게 도와줄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입술을 너무 뽀뽀하듯이 모으거나 반대로 너무 옆으로 찢으면 이제 버징을 하기가 힘들고 고음은커녕 아주 좋은 소리를 내기도 힘듭니다. 그럼 이제까지 소개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나 고민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빠른 공기를 많은 양의 공기로 착각하고 무조건 큰 호흡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큰 호흡을 한 뒤 공기를 어떻게 내보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모든 공기를 내보내고 제 폐에 지금 조금 남은 공기로도 고음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폐활량이 커서 공기를 더 많이 보유하면 쓸모는 있겠지만 악기에 많은 양의 공기를 쏟아붓는다고 고음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마우스피스 압력은 왜 나쁘다고 할까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꼭 참고해주세요. 마우스피스 압력은 우리 버징의 받침대 역할을 하고 저음과 고음에 따라 입술의 다른 부위에 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고음에선 아주 강렬하고 빠르게 입술이 떨리는데 어느 정도 받침 역할을 하는 압력이 없으면 주법 모양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이제 연주는 어려워지죠. 이 주제에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58째 주 호른 팁 영상 꼭 봐주세요. 이건 음을 시작할 때는 빠른 공기를 내보내서 빠른 버징을 낼 수는 있지만 일단 첫째, 그 빠른 속도의 공기를 스스로 계속 생성해내지 못해서 음이 유지가 안 되거나 둘째, 입술 구멍이 흐트러져서 버징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섞여서 나타나는데요. 입술 구멍 컨트롤이 아직도 제대로 연습이 되지 못해서 마우스피스를 누르면서 억지로 구멍을 작게 만들면서 불고 당연히 이렇게 불면 여리게 불거나 섬세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나아가 근육 조직이 마우스피스 압력에 파열되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저하되고 오래 불지 못합니다. 기본기 연습에 유연성을 더 신경 쓰고 올바른 공기와 버징의 균형을 맞춰 입술 구멍 컨트롤을 기르고 올바른 부분과 양의 마우스피스 압력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징검다리 연습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연습법으로 자연 배음열을 효율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호른과 조화스러운 양의 공기와 버징을 찾는 연습을 추천하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고무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떨리게 하면은 소리가 나죠. 이 소리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더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소리가 높아지나요?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고무줄의 진동수를 높이려면은 이 떨리는 길이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여기만 잡고 이렇게 해야 이제 당연히 더 소리가 더 높게 나는 것이죠. 우리 입술도 비슷한 원리죠. 입술이 떨리는 면적이 작고 떨림이 빠를 때 이제 고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술을 가운데로 너무 모아서 이제 새 부리 모양처럼 되면 입술이 떨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빡빡해지고 밀집돼서 이제 버징이 불가능합니다. 적당하게 공기와 버징의 균형을 잘 맞춰서 너무 찢어지거나 너무 모아진 주법은 이제 피해주세요. 혀는 고음, 저음, 중음을 물어나고 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텅잉에 의존해서 고음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고음은 높은 압력과 빠른 속도의 공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내쉬기 전에 혀로 입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그 혀 뒤에 압력이 생기고 텅잉을 금방 하면서 혀가 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그 공기가 압력된 공기가 더 빨리 나오고 고음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큰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전 질문과 같이 그 압력과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오래 못 가 쬐는 소리가 나고 또 텅잉 조절을 잘 못하고 이제 여리고 섬세한 고음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 하루에 적어도 10분 정도 고음을 혀 없이 텅잉 안 하고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텅잉에 딸리는 불필요한 공기 압력 없이 스스로 공기와 버징의 조화를 잘 맞춰서 음을 내고 유지하는 연습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연습법 공유보단 이론과 개념에 더 집중했는데요. 매일매일 연습을 해도 가끔씩 이렇게 소리와 음의 원리를 짚어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연습법과 내추럴 호른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으면 제 채널에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운 소리 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